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내가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일.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교육, 모두 들을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교육 시작하기에 앞서 자원봉사가 어떤 활동인지 감을 잡기 위해 짧은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자원봉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으아, 배고파. 우와, 오늘 날씨 좋다. 하늘 좀 봐. 하늘에 소보로빵이 떠있네? 시각장애인인가 봐.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도와드려야지. 도와드릴까요? 아, 버스에서 내렸는데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서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어디 찾으세요? 행복고등학교 교무실을 가야 하는데요. 우리 학교네? 얼른 따라오세요. 바로 여기예요. 야, 그렇게 막 끌면 어떡해? 내가 팔을 잡아도 되겠어요? 조금만 앞장서서 걸어가면 내가 따라갈게요. 아, 네. 여기가 교무실이에요. 들어가시면 돼요.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살 것 같다. 오늘 너 대단했어. 아까 그 아저씨 도와드린 거? 뭘, 당연한 걸.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참 이상한 게 아저씨가 고맙다고 하는데 괜히 내가 더 기쁘더라. 꼭 내가 도움을 받은 것 같이. 이래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나 봐. 우리도 해볼까? 자원봉사? 글쎄, 내가 자원봉사라고 해본 건 졸려 죽겠는데 아침에 억지로 끌려나가서 쓰레기 주운 기억밖에 없어서. 자원봉사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막 연예인들이 아프리카 가고 그런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오늘 우리가 한 게 일종의 자원봉사 활동인 거네.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 활동이잖아. 그런가? 근데 내가 요령을 잘 모르니까 좀 죄송스럽긴 했어. 내가 갑자기 팔을 잡아 끌어서 그런지 아저씨가 조금 당황하시더라. 저 누나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나 봐. 저런 캠페인 활동도 자원봉사인가 보네. 재미있겠다. 또 어떤 활동들이 있지? 그래,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잘하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야, 너 자꾸 딴짓할래? 숙제 또 안 해갈 거야? 누나가 너무 재미없게 가르치니까. 어휴, 이 조그만 게. 너 반에서 맨날 꼴찌하지? 이러다 또 꼴찌한다? 나 누나랑 공부 안 해. 애가 약 올린다고 너도 같이 그러면 어떡해. 애들이 다 그렇지. 순간 나도 화가 나서. 지난번 우연히 시각장애인 아저씨 도와드릴 땐 우리가 잘 몰랐지만 여기 올 땐 교육도 받았잖아. 그래, 내가 먼저 달라져야지. 먹을래? 아깐 누나가 미안해. 난 너랑 공부하는 거 재밌는데. 계속 같이 할 거지? 누나가 더 노력할게. 난 초코 맛으로 줘. 알았어. 자원봉사란 대충 이런 거구나.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는 어제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일, 직장 업무, 가족 돌보기, 취미 활동 등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이런 일상의 활동들 중에서 자원봉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나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기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어떤 사람은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 어떤 사람은 공부는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공감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일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임금, 즉 경제적 가치를 떠올리실 거예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자리와 역할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공부,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역할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을 돈을 받는 경제활동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은 아니에요. 자원봉사는 돈을 받지 않지만 분명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의 자리와 역할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를 일로 본다면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기술을 연마하고 이 과정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자기 존중감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원봉사나 공익활동도 비록 임금을 받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라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생존만 하는 것으로는 인간답게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만들고, 기여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수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자원봉사가 단순히 활동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주는 일인 이유입니다. 제가 만난 한 자원봉사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공장의 생산직부터 시작해서 같은 회사의 회계직까지 담당하시며 약 30년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자원봉사의 매력에 푹 빠지셔서 열성적으로 자원봉사단을 이끌고 계세요. 30년간 일을 하시고 이제 편히 쉬실 만도 한데 왜 계속 자원봉사를 하실까요? 이분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못 느끼겠더라. 직장에서 받던 월급은 없지만 이 일을 통해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원봉사라는 일이 이분 삶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일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자원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자원봉사자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이 일이 주는 보람과 의미, 그리고 사회적 가치 때문에 자원봉사를 계속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것이죠. 자원봉사는 직업으로 충족되지 않는 의미 있는 삶을 제시해줘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로서의 재미의 요소가 있고요. 뭔가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찾아 발휘할 수 있는 자기 실현의 장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현재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사이의 교차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제도권 안에서 직업으로서 일을 찾는 분들에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양하게 조합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미래의 AI가 여러 많은 업무를 대체하게 되면 자원봉사의 이 기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원봉사의 어원과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원봉사는 인간의 자유의지, 즉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의지라는 뜻의 라틴어 볼런타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한자로는 스스로 자, 원할 원, 받들 봉, 섬길 사이며 직역하면 스스로 원하여 남을 받들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즉, 자원봉사란 지역사회, 내 이웃을 위해 대가 없이 스스로의 시간과 노력을 쏟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자원봉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원봉사는 공익성, 자발성, 무보수성, 지속성이라는 4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발성, 자신의 의지로, 공익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무보수성, 보상을 바라지 않고, 지속성,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꾸준히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원봉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원봉사는 인류가 2명 이상 존재했을 때부터 서로를 돕기 시작하며 점점 발전해왔습니다. 과거 3.1운동과 조선이용대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3.1운동 같은 경우 전 국민이 지역, 계층, 종교, 남녀노소의 차이를 불문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기에 자원봉사 정신이 촉발한 가장 의미 있는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조선이용대 창립을 들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사진을 확대해 보시면 깃발에 코리안 발룬티어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발런티어가 자원봉사자란 뜻이죠. 조선이용대가 군대와 같이 강제로 징집된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무보수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초기 형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올림픽,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비록 선수들이 주인공으로서 주목을 받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기장 안내, 질서유지 등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써주었기에 올림픽은 끝까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도 경북 위성군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죠. 대형 산불 현장에서는 소방관님들이 불을 진압한 이후 피해 지역을 정리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는 왜 필요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재난과 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럿이서 힘을 합쳐 해결하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꼭 필요합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하면 남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 또한 책임감, 협동심,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개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듯 자원봉사는 남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개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헬퍼스아이 효과가 있습니다. 타인을 돕고 나면 며칠 동안 심리적 포만감이 생기는데 이때 정상인의 3배 이르는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건강할 확률이 10배나 높다고 해요. 다음으로 마더 테레사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누군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마음의 온도를 채워준다고? 우리도 해볼까? 쟤나 만하지. 난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고. 뭐야,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데? 크크크, 시베리아네, 시베리아. 안돼,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내 마음은 뜨거운 아프리카라고. 비켜봐, 나도 재보게. 여긴 춥다. 내 마음이 이렇게 추웠구나. 세대별로 마음의 온도를 채워본 결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영하 17도로 가장 추위를 느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
모든 세대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권이라는 점입니다. 한겨울 추위보다 더 추운 마음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1987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의 학생들은 돈을 받는 노동을 했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활동을 마친 후 학생들의 체내 면역 기능을 검사했는데요. 그 결과 무료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에게 마더 테레사 수녀의 활동 영상을 보여준 뒤 면역 항체 수치를 확인했는데요. 이 또한 면역 항체 수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지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죠. 오야, 봉사활동만 하면 약도 주사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 그럼 약 사는 의사는 뭐 먹고 살아? 남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되면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는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요. 검은 수녀복 대신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여성들이 입는 흰색 사리를 입었죠. 빈자의 성녀로 추앙받았던 그녀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남을 돕고 난 후에 느끼는 뿌듯함이나 흐뭇함과 같은 심리적 포만감 상태는 꽤 긴 시간 지속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미국의 내과 의사 앨런 룩스는 펠퍼스 하이라고 불렀죠. 남을 도우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 분비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친다는 겁니다. 마음이 추울 때는 일단 주위를 둘러보세요. 영상 잘 보셨을까요? 이렇듯 봉사는 봉사를 하는 스스로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원봉사의 이로운 점에 대해 쭉 훑어보았고 자원봉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너무 어려운가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째깍째깍.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첫째,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언제 몇 월 몇 일에 그 봉사활동을 가기로 신청을 했다면 그 시간에 맞춰 꼭 가셔야 됩니다. 지각, 무단 결석, 당일 취소는 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릴게요. 둘째, 참여하는 봉사자들끼리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셋째, 봉사활동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절대 밖에 나가서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에서 어르신 말벗 해드리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어르신에 대한 정보는 밖에 나가서 절대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넷째, 상황에 맞는 알맞은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탄 봉사를 하러 가면서 짧은 핫팬츠나 슬리퍼를 신고 오면 안 되겠죠? 이런 태도는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반과 사회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은 봉사자들의 봉사활동과 시간을 관리하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이 1365에 가입한 시점부터 누적된 총 봉사 시간과 봉사활동 내용을 한꺼번에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1365 자원봉사 포털을 검색한 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내가 사는 곳 근처 또는 원하는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봉사 참여 클릭 후 시간 인증 봉사 클릭한 뒤 봉사 지역 및 분야 선택 후 검색하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봉사 활동처들이 여러 개 뜨는데요. 이때 자원봉사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한 봉사활동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나의 자원봉사, 봉사정보, 봉사 신청 내역에서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접수 단계에서는 우측에 취소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 신청 후 센터에서 수인을 해버렸다면 반려 요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센터에서 반려 요청 수인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한 총 봉사활동 실적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상단에 나의 자원봉사, 봉사정보, 봉사참여 실적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활동한 봉사 내용과 시간 모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시간은 나오는데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간을 전체로 설정 후 다시 검색해주세요. 봉사 관련 사이트가 1365 자원봉사 포털만 있는 것은 아니죠. VMS, 두볼 등 다른 봉사 관련 사이트와도 연계 가능합니다. 또 다른 봉사 관련 사이트와 봉시 실적을 연계하고 싶으시다면 나의 자원봉사, 회원정보, 부가정보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로 학교에서 쓰는 봉사 사이트인 나이스 연계도 비슷한데요. 나의 자원봉사, 클릭 후 나이스 연계 서비스 탭에서 가능하며 시간 단위 기록이기 때문에 분 단위는 전송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3시간 30분 봉사를 했으면 나이스에서는 3시간만 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봉사 시간은 언제 들어오냐는 친구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 봉사시간 등록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난 후 활동처에서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실 거예요. 이때 개인정보 동일한 서명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 활동처에서 자원봉사센터로 확인서를 발송하고 센터에서는 확인서를 바탕으로 1365 포털 사이트에 봉사시간을 등록하게 됩니다. 확인서 확인 후 7일 이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봉사시간이 안 들어왔다면 1365 사이트상 개인정보와 활동확인서의 개인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개명, 연락처 변경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신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악필로 인한 필체 확인 불가, 1365 사이트 미가입 등의 사유도 봉사시간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센터에 문의 전화를 주실 때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참여하는 정확한 봉사활동명과 활동날짜 정보는 반드시 밝히셔야 확인이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 하루의 봉사시간은 총 8시간 인정이 되지만 당연히 학기 중에는 8시간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수업이 7교시까지라고 하면 그날은 봉사시간 1시간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활동 세부 내용에 따라서도 8시간 인정이 불가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쓰레기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8시간 했다는 건 말이 맞지 않겠죠? 다음으로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여러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원봉사 인정 배지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한 분들에게는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와 누적 시간에 따라 금 배지, 은 배지, 인증 배지가 주어진다고 하니 우리 열심히 봉사활동에서 배지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할인 가맹점 제도가 있습니다. 당해 연도 60시간 이상 봉사활동할 시 부산시 내 협약된 할인 가맹점에서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요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기준 봉사시간을 채우시면 부산시 내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받을 수 있는 주차 감면 스티커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자원봉사 활동 시 다치게 되면 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1365 VMS 두볼에 가입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라면 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누구나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자원봉사 종합보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급식 봉사활동 시 팔에 손이 베이거나 화상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유기견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야외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봉사활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봉사활동하러 가는 중, 봉사활동 끝나고 집에 갈 때 발생하는 사고에도 종합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 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모든 치료를 마치고 자원봉사센터로 연락주시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해드릴 텐데요. 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해 보상금 수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하면서 사실 안 다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종합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필수로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과 여러분들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자원봉사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 센터도 홍보가 되겠죠. 또한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처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러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는 분들에게 좀 더 쉽고 부담 없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보트타기나 성장 전달 등 다양한 인증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대표적으로 3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 문제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봉사단, 부산진, 그린레인저가 있습니다. 이 봉사단은 봉사자들이 직접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여 어린이집, 경로당 등 환경교육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환경교육을 해드리는 봉사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다이어트, 슬기로운 분리배출 등 주제도 다양하게 있으며 교육만 하는 것도 지루할 수도 있어 나만의 에코백 제작과 같은 활동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록씨앗 청소년 봉사단이 있습니다. 이 봉사단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봉사단이며 버려지는 양말목으로 컵받침을 만들거나 버려지는 청바지 천으로 현수막을 만드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원봉사 캠프란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자원봉사 캠프는 일종의 소규모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부산진구 내에 있는 20개 동 전체를 저희 센터에서 세부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직접 중심이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작은 봉사 캠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총 7개의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인 부산글로벌빌리지 자원봉사 캠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글로벌빌리지 자원봉사 캠프에서는 버려지는 산업 폐기물인 양말목을 활용하여 냄비 받침대, 카네이션 등을 만들어 지역사회 내 나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업사이클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해서 그냥 버려질 물건을 다시 쓰는 걸 넘어서 더 예쁘게, 더 쓸모있게 만들어서 가치까지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양말목이 있는데요. 원래는 양말을 공장에서 만들 때 생기는 동그란 고무링 모양의 자투리 재료예요. 이런 재료를 그냥 버리는 대신에 이렇게 꽃 모양 장식이나 컵받침 같은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한답니다. 즉, 쓰레기를 줄이면서 환경도 지키고 새로운 물건도 만드는 일석이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인가구, 고독사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 센터에서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생일날 맞춰 생신잔치도 해드리고 있고요. 간호학과 대학생들과 연계하여 어르신들 혈압 측정 등 건강 체크, 어버이날 맞춰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밑반찬 등 필요한 물품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진구 재난안전 히어로입니다. 이 봉사단은 앞서 설명해드린 환경교육 봉사단과 마찬가지로 봉사자들이 직접 재난과 관련된 교환과 교구를 직접 제작하여 재난교육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재난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참여자들에게 재난을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자원봉사란 무엇인지 널리 알리기 위해 자원봉사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재능나눔 공연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부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 박람회에 참여하셔서 같이 즐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해연도에 다양한 곳에 활동하신 봉사자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축제인 자원봉사자 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 여러분들이 방학 때 참여할 수 있는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연달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운영될 예정이니 봉사 시간이 필요하거나 관심 있으신 친구분들은 1365 사이트에서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누구나 V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월 1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도보투어와 연계한 쓰레기 줍는 플로깅 활동, 버려지는 병뚜껑으로 키링 만들기 활동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원봉사도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현재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니캉네캉 병뚜껑 모아복강 활동이 있습니다. 단일 소재 병뚜껑 플라스틱 30개를 모아 본인이 직접 센터로 제출하시면 봉사시간 1시간이 인정되는 활동인데요. 제출해주신 병뚜껑은 플라스틱 방앗간으로 보내져서 예쁜 키링과 치약자개로 재탄생된답니다. 두 번째로 에코빙고 챌린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의 빙고판을 보시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적혀 있는데요. 탄소 중립 활동하시고 빙고판 한 줄 완성하시면 봉사시간 1시간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V 도장 깨기 활동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매달 다양한 주제로 SNS를 활용한 활동입니다. 저희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V 도장 깨기 게시물을 클릭한 후에 주제에 대한 실천 방안과 다짐을 댓글로 달아주신 후 활동해주시면 봉사시간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지적 지구 시점 활동이 있는데요. 이 활동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작은 습관을 기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매달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일상 속 활동들을 실천하고 후기를 작성하면 1시간이 인정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을 활용한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쓰담 걷기 활동이 있습니다. 우선 앱스토어에서 자원봉사 은행 어플을 다운받고 회원가입 및 봉사활동 신청 후 미션 인증 및 활동 후기를 작성하면 봉사시간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는 총 5개의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 1회 신청 제한이 있으며 만약 여러분들이 3월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하셨으면 3월 내에 모든 활동 및 후기 작성까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자원봉사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참여할 만한 자원봉사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원봉사는 무엇인가요?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의미 해석을 통해 자원봉사를 나름대로 정의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눔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장, 어떤 분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어떤 분은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의견들을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란 타인의 필요에 직접 응답하는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교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영상 잘 보셨을까요? 영상을 보고 나니 나의 작은 행동도 누군가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작은 도움은 작아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의 권유, 아니면 반강제적 분위기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든 그 시작 동기가 무엇이든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자원봉사의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자신만의 참여 이유를 발견하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나 인스타 등 SNS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 관련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산 진구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